이런 게 있었어? 너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문화 혜택. Ask me anything.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에서 연예 그리고 공연, 문화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최정아 기자입니다. 춤을 사랑하고 춤을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무용가 김주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예술 분야를 좋아하는 25살 백지연입니다. 삶이 너무 무기력하네요. 일, 집. 진짜 지겨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장인 취미 없을까요? 너무 공감. 이거 너무 슬픈 질문이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직장인 문화예술 교육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을 어떻게 문화예술로 힐링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무용이나 음악, 미술 등 이제 여러 작가들이 이제 직장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삶의 고충들이 있잖아요. 그 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있고 너무 그리고 많죠. 평소 삶의 스트레스들 너무 많죠. 이제 그런 걸 막 편안하게 대화를 다 풀어요. 다 쏟아내고 제가 거기서 이제 내용들을 딱 집어내서 네. 그분들의 이야기로 공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용 공연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 회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문화예술이 이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좀 치유해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으니까 언제 시작하시나요? 좀 끼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참여하십시오. 네. 네, 내년에도 이제 지원 사업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지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었으면, 다시 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엔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치매인데 무얼 하고 노시면 좋을까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저희 할머니 보면서 이거 되게 많이 느끼는데 70이 넘으셨는데도 매주 화요일마다 보건소의 체조 수업을 꼬박꼬박 나가시고요. 동사무소에서 헬스를 다니신 지는 10년이 넘으셨고요. 이미 우와. 노래교실, 한국무용 맞아요, 수업, 맞아요. 또 한국무용은 공연도 하셨어요. 맞아요. 네, 또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네 가서 이렇게 밥 먹고 놀다가 우리 할 거 없으면 인문학 강좌 듣고 올까? 라고 멋있다. 아주 지적 수준. 그래서 이제 지역별 도서관마다 이런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제 문체부 지원 사업 중에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 치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나 문화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고스톱 많이 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네.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많은 취미를 가지시고 또 새로운 걸 배우면 좀 삶의 활력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문화비 소득 공제가 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가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건가요? 13월에 보너스라 그러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비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문화비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서 그리고 공연비만 해당이 됐는데 2019년부터 범위가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까지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중고책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걸까요? 대상이 됩니다. 오. 근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책을 직거래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온라인 불가능해. 서점을 꼭 끼고 아니면 중고 서점에 직접 내방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중고 도서 판매자 같은 경우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동화 작가이며 시인입니다. 예술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복지는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접할 기회나 창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서 공연을 제작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2주 전에 공연을 끝냈어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예술인 창작 준비금? 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국가에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못하게 계속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을 말하거든요. 올해 5,500명의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예술인이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가능한 건가요?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도 생겼고요. 예술인 중에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융자 제도는 사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너무 높고 맞아요.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왜 예술한다, 뭐 체육한다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거 힘들다. 아니냐? 뭐 이렇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문화예술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셨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쇼트트랙 선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함께 고민을 해주면 어느 정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모든 영화관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당되는 곳만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저 이거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3D나 IMAX까지 다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3대 이 영화관은 대체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 문화의 날을 굉장히 애용하시거든요. 단체 관람하실 때는 영화 티켓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돈도 많이 절약되신다고 굉장히 애용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10,000원 이하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남는 돈으로 팝콘도 사 먹을 수 있고 저는 프레츠를 주로 먹고 있어요. 저는 이날 미술관에 되게 자주 가요. 미술관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네. 무용도 마찬가지로 문화가 있는 달에 맞춰서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한테 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장르들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공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공연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쌀 거야 라는 생각을 저조차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면 저부터도 공연을 보러 갈 것 같아요. 국내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페가 없을까요? 혼자 여행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블로그에서만 보고 짜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카페 말고도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블로그는 광고 이렇게. 협찬 소정의 받아서 원고료를. 막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뜨면 약간 김이 빠지는데 그럼 혹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게 뭐예요? 국내 여행 정보는 다 이곳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래서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 여행지 그리고 관광 명소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국내 여행 경비를 좀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친구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공동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총 8만 명에게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우리 회사에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놀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스포츠 바우처랑 문화놀이 카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누리 카드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카드고요.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유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둘 다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중복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죠. 2017년도까지는 사실 중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바뀌어서 이제 모두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금액은 어떻게? 금액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2019년도 기준으로 1인당 문화누리 카드 같은 경우는 연간 8만 원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인당 월 8만 원이에요.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누리기가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생겨서 이런 제도가 더 많이 확대돼서 생기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불 속에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는 게 취미생활이 끝이에요.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기회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회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좀 이불 밖에서 나와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다들 이런 거 아셨으니까 다 같이 함께 밖으로 나가시죠. 같이 함께 가야죠. 재미있게 놀아봐요. 네. 네.